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잔소리 많고 통제적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잔소리하는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니까.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잔소리하고 통제하는 부모의 심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편감을 자녀에게 해소를 하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를 자녀에게 전이시키는 것으로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배우자와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학대까지 하는 경우, 배우자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분노를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자녀를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동 공격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로 인해서 부모가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 이것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발달 과정에서 받아왔던 양육 태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 태도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앞서 페이지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모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양육을 받았던 그 방식 그대로 자녀에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녀를 통제하고 잔소리하는 부모의 핵심 심리를 한 가지만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인데 어딘가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부모가 불안하죠? 그러니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올라가지 마. 이렇게 통제를 하겠죠.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성적이 잘못 나올까봐 불안하겠죠? 이런 식으로 잔소리와 통제가 많은 부모는요,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 자체가 불안 수준이 높은 부모인 경우에 통제와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하고 통제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만든 영상 중에 좋은 부모에게 필요한 특성이라고 했던 거기에 보면은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발달의 감에 따라서 더 많은 능력을 획득할 것이고 아이 스스로가 해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수용해주지 않는 부모라면 끊임없이 이 아이는 어린아이 때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통제하고 잔소리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케어해줘야 돼. 이 아이를 내가 더 많은 양육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양육을 하는 범위나 양육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고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향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혼을 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일주일 뒤에 와서 안 혼내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는 한 가지로 되게 여러 가지 통제하거나 불안이 높은 부모에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혼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이빨 닦듯이 칭찬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혼내기 위해서 아이의 부정적인 면을 보던 관점이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의외로 하루에 3번 칭찬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전날보다 아이가 조금 더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기다려준다면, 와, 오늘은 어제보다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좀 더 기다려주고서 너의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하나라도 조금씩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잘못된 칭찬은 고래가 헤엄을 쳐야 되는데 춤을 추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칭찬도 칭찬을 받아야 될 때 칭찬을 하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의 건강한 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고요. 부정적인 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지혜는 필요하고요. 하루에 3번 칭찬할 이유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